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젊은 영 펠로들이 어떻게 행복한 젊은 부자가 되기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정답 하나 얘기하자면 젊었을 때부터 경제, 금융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안 하면은 본인이 찾아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에서는 왜 공부하는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보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젊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은 뭐 등등 이런 제목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금융경제교육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기죠. 자, 우리 젊은 영펠로들이 많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가는 율이 한 75%에서 80% 정도가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죠? 근데 왜 대학을 갑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등등.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젊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그런 내용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 경제 금융 교육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경제 교육을 해왔는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제가 만들어 놓은 한국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그 행복을 주는 그 노래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아까 1강 때 리차드 브랜슨 킹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가장 젊은 사람이 잘 아는 음악가이면서 사업하는 양현석 씨 알죠? 양반도 난독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올림픽 수영에서 엄청난 상을 땄는 펠포스도 장애인입니다. 이 장애인들도 본인이 도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꿈과 미래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어릴 때는 장애가 있었고 꿈과 피나는 노력이 성공으로 이끌어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꿈과 땀과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그죠? 자, 절대로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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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경제교육을 한번 볼 때 그 유명한 하브루타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부모와 자식과 선생님 간에 엄청난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한국 학교에서는 질문하면은 야단을 맞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하고도 대화할 때 그냥 부모님 말씀만 듣고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인증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게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한테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또박또박한 좋은 언어로 그 로봇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해야 로봇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1000년에 걸쳐서 자기들이 토론, 논쟁집인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실천 교육이 돈과 경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돈에 관한 격언이 되게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은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 아무리 용한 사도 가난을 고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비즈니스 10계명을 보면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 서명은 신중해야 해라. 온 세상이 장사거리다. 정보 수집의 거래에 승패가 좌우된다 등등 재밌는 주옥 같은 10계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0.2%의 인구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의 돈을 다 주름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을 한번 따라잡고 싶은 생각이 있죠? 가능합니다. 그 모델을 제가 교수님이 좀 이따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되면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성인식을 할 때 그 선물을 3개를 받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책, 둘째는 손목시계,
셋째는 축의금을 받는 겁니다. 성경책을 받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부모의 중간 역할 없이 신과 직접 독대를 해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해주는 거고, 순목시기는 약속과 시간을 소중히 연결하고 순목시기를 주는 겁니다. 축의금은 평생의 종잣돈으로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5만 불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환율 따지면 한 5천, 6, 700만 원, 6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더 이상 부모한테 받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들 대학 등록금 다 대주죠. 결혼할 때 또 도와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5만 불 내외의 축의금을 받으면은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기도 하고 3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등등 수많은 실패와 그 성공 경험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복리 계산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발견한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예금을 복리로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그런 훈련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용하면서 경제교육을 받는 게 유대인들의 경제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는 절대로 타치를 못합니다.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5만 불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운용하면 잘 되는 경우에 그게 한 2배로 늘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10만 불 되기도 하고 잘못되는 경우에는 그게 마이너스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경제교육이 이런 업다운이 있구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창조교육은 참여하는 교육, 소통의 기술, 창의력 강화, 인성교육 이거를 4개를 어릴 때부터 되게 열심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되게 밝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자선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결국은 자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를 본인들은 의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도전 정신, 후츠파 정신도 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게 창업을 해가 성공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저 후츠파 정신을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다 나오죠. 금융업종, IT, 뭐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가난한 집안의 50가지 재앙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건강한 철학을 기반으로 유대인은 부를 축적해 나가고 모국어 외에도 서너 개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라고 그들은 배우고 일생 동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2 이상의 수입원을 확보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 랍비라는 사람은 자기 고유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몫은 자기가 다 챙기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3대가 상속하면은 바닥이 난다는 세법상의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을 잘 안 합니다. 도네이션을 해버리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를 정직하게 행했는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토라를 공부했는가? 토라는 이제 보통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아기를 안 낳고 죽어서 천당에 오면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구원되기를 진정으로 바랐는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유태인들의 얘기고, 자, 우리 유태인들의 그 모델을 한번 경험을 삼아서 한국 모델을 제가 한번 개발해 봤는 것을 오늘 오픈을 할까 합니다.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용돈을 우리가 경제화를 해보자. 둘째는 독서와 용돈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그 다음에 꿈명함 만들기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주식 저축을 얘기해보자. 그리고 자선도 마인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용돈의 경제화는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도 용돈을 집 없 쓰잖아요. 그죠? 본인이 용돈을 만약에 10만 원, 20만 원 쓴다고 가정해보면 그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알뜰히 써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을 세이빙했으면은 부모님한테 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돈을 자기가 쓰는 거를 함부로 잘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갖고 미래 준비를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젊은 영펠로들이 책을 잘 안 읽는데 중고등학생 때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을 한 권 쓰면은 그 독후감에 대한 용돈으로 1,000원, 2,000원 받는 그거를 우리가 생활화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은 일석이조가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꿈명함 만들기에는 우리 1강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꿈명함을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명함하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필요합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학생들한테 네 되고 싶은 꿈이 뭐니 물어보면은 뭐 얘기할 겁니까? 그럼 2학년 될 때마다 매년 꿈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들어 놓으면 16장의 명함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16년 동안 내 꿈의 변화가 이렇게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매년 명함을 갱신하고 그렇게 되면 진로 결정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명함은 제가 같은 대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프로젝트 했는 명함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주식 저축이라는 모델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취직을 하잖아요. 그죠? 취직하면 그 기업에 월말 되면 월급을 받죠. 취직하면 뭐가 노동자가 됩니다. 그죠? 절대 자본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자본가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 저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용돈을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아껴서 그 돈을 갖고 조금 시작하고 여러분들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예를 들면 300만 원 단다 생각하면 그 가운데 한 10% 정도만 떼가지고 주식 저축을 시작하면은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30년, 50년 지나면 여러분 노준비는 자동방으로 해결이 됩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저축에는 두 가지 저축이 있습니다. 현금 저축, 은행에 넣어놓는 게 현금 저축. 이게 초기에는 5만 원, 10만 원 모으는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 거기 예를 들면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쯤 사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 저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어린 자녀들이 저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주식 저축을 할 때는. 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MC? 2,100개가 넘습니다. 2,100개가. 주위에 보면은 상장 기업에 다니는 임직원들도 되게 많이 주셨습니다. 상장 기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식 저축 하면은 좋은 그 장점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상장, 비상장 기업의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기업 경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주주기 때문에. 셋째는 향후 취업 준비에도 대단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접 창업, 간접 창직의 개념이 되는 거고, 자기가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기업의 주주지 않습니까? 주주면은 산업, 그 기업에 속한 산업 공부도 되고, 경제 공부, 기업 공부, 세계와 또 되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주주가 되면은 그 기업 경영도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젊었을 때부터 노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나중에 그 지금 20대인데 한 50년이 지나가지고 70대가 됐을 때 우리 MC님의 자기 금융 계좌에 한 3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네. 푸근하죠. 그거 큰 돈 안 들이고 지금부터 월 10만 원, 20만 원 하면은 50년 지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축 개념이라는 개념을 뭐 크게 돈을 다른 데서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달 살아가는 용돈을 조금씩 아껴가지고 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쭉 해놨을 때 돈이 좀 생기면 이제는 자선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 영펠로들한테 자선 이야기를 별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자선이 왜 좋으냐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하면 돈을 버는 그 목적이 되게 숭고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웃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고의 학위가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가 되죠.
대학원 졸업하면은 석사, 그다음에 박사학위 되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학위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밥사, 밥을 사는 학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학위는 술사, 술 사는 학위. 그보다 더 높은 학위가 감사하는 감사학위. 최고의 학위가 봉사라는 학위입니다. 여러분들 불우한 이웃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봉사라는 학위가 저는 박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 13세 때 성인 시절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하지만 저는 주장하기를 한국의 돌잔치 때부터 저는 경제교육을 시작하자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돌잔치 때 금반지 다 받았잖아요. 어디 있는지 압니까? 부모님은 뭐 대충 알아서 팔거나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돌잔치 할 때 절대로 금반지를 하지 말고 그 금반지를 사는 돈만큼 자식들 계좌를 오픈해가지고 계좌로 송금을 받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국 정서에서 보면은 에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playing well, 잘 놀아야 됩니다. 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지피지기지세,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행도 다니고 현장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모르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세상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잘 노는 데서 IBM이라든가 여러분들 원래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 구단과 시합했는 알파고라는 컴퓨터 AI 시스템 기억나시죠? 알파고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의 모회사가 알파벳입니다.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는 알파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파벳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4대1로 이겼지만 저게도 가장 잘 노는 사람을 진급을 빨리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잘 노는 것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했는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있습니다. 아주 맨날 꼴찌하는 팀이었는데 드디어 이 팀이 우승을 했는 겁니다. 우승 확률이 0.0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은 찾아오지 않고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합니다. 이 레스터 시티의 감독의 얘기를 한번 보면은 그 라니에리 감독이 132년 만에 우승을 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을 보면은 라카룸에서 선수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절대로 성적보다는 그 게임을 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즐기다 보니까 우승을 했는 겁니다. 그죠? 또 이 감독은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Good leaders are good readers. 엄청난 책을 읽고 많이 공부하는 지도자였고 항상 그 우승했을 때 아주 어떻게 우승했습니까? 하니까 겸손하게 그냥 운이 좋아서 우승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그 팀이 우승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영펠로들 잘 놀아야 됩니다. 그죠?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공부 못지않게 잘 노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그 1강에서 했다시피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은 고객과 오랜 시간을 잘 놀기 위해서, 지내기 위해서도 잘 놀아야 됩니다. 각종 스포츠, 그리고 젊은 영펠로들은 청춘 남녀들끼리 연애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심리를 알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조직에 취직을 해서 어느 부서에 배당을 되면은 가장 우리 젊은 영펠로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세일즈하는 영업부서는 가기 싫어요. 그게 가장 최고의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세일즈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교수님 생각은 이렇게 봅니다. 두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한 5년 이상 동안 오래오래 연애하다가 결혼에 성공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5년 동안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얼마나 업돈이 많았습니까? 헤어지고 뭐 사오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은 결혼까지 골인했다는 거는 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세일즈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일즈 할 때 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거절이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제품이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거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놀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도 잘 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교수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예도 똑같은 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재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비재무적인 관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영성과 인성도 되게 중요하고, 꿈과 꿈놈의 꿈도 되게 중요하고, 항상 좋은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보고 이놈의 원수야! 이렇게 하면 원수 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지? 안아주면은 우리 자식들도 신바람이 나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들 관계도 원수 관계가 아니고 좋은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멘토가 돼야 되고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영패로들은 건강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과 어우러진 많은 지식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도 독서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독서를 하지 않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 자존감도 세워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방법은 우리 아들이 누군데?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죠? 공부하다 보면 1등, 2등, 3등 꼴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꼴찌는 학생들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 1등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1등은 밑에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학교 공부 좀 못한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이 1강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헤지펀드의 1인자도 성공의 비결은 실패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재무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실패 경험도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더라도 평생 공부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하기 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하기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젊은 영펠로들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피치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말 잘 못해요. 그거 절대로 자랑도 아닙니다. 그죠? 말하는 스피치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말 못하는 리더는 있어도 말 못하는 리더는 없다. 먼저 말은 호를 씁니다. 승말을 못하는.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스피치가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수많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말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기본적으로 조금만 하면 됩니다. 굳이 성적 때문에 민감한 반응 보이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결론을 두 차트로 한번 나누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 가지고 기술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학교나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게 5년 전, 10년 전 이론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공부하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글로벌 꿈명함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을 참고로 해서 한국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경제 금융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저축도 해야 되고 기부하는 자녀상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꿈명함도 동시에 만들어 갖고 다니자 이거죠. 그리고 부모도 같이 경제 금융 교육을 해야 되고 자녀와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재미있는 제가 명언 하나 말씀드릴게요. 존 우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그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부모가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이게. 이게 여러분들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과 어떤 경우는 부모들 부부 싸움하는 경우 있으면은 그래도 다 안 싸우도록 여러분들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잘 키워줘서 한번 헉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모 되면 야들이 안 하는 짓을 안 해 하고 이상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래도 계속 안아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존경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스피치 공부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용돈, 그리고 주식 저축, 꿈명함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하고 비재무적 관점을 잘 조화를 하면은 우리에게 대단한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no sweat, no sweet. 땀 없이는 어떠한 달콤함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땀을 과감히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곳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듯이 우리는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꿈만 꾸면은 몽상가가 되잖아. 꿈을 만들었으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할린의 노래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그대에게 행복을 줘야 되고 그대가 내게 행복을 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저 부모와 자식 간 친구들,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너무 초조하지 말고 저 쿠킹 타임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상상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뭐 이 정도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행복한 부자 되기를 2강에서 했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여러분들 주식 저축이라는 개념이 뭔가 그걸 하면서 큰 돈 들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용돈을 조금 아껴가지고 그 하기 시작하면은 기업 공부도 되고 산업 공부도 되고 경제 공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면 본인의 노후 준비가 스스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공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 영펠러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60, 70이 됐을 때 노후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우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순간부터 경제, 금융 교육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노후 준비는 저는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경제, 금융 교육도 지금 같이 시작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행복한 젊은 부자가 되자.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멘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부에서도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질문을 안 드려본 것 같아요. 사실 금융권에서 굉장히 오랜 경험을 하시다가 이렇게 지금은 교수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교수로서 활동하시기 전에 그 준비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금융업종에 근무하면서 항상 제가 학교에 강의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6년도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새로운 MBA 과정을 만들면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 저는 항상 많은 스피치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 해줄게 하면서 그때 강의를 가게 됐죠. 하면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장 감각을 익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쵸. 그 경험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은 이거는 학교에서 다른 교수님들한테는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고 제가 현장 감각을 도입을 해주면은 일석이조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저는 강의를 시작했어요. 벌써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제안을 받으신 거였네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주식 저축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청년 시기에는 한 번도 금융 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시작해본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좀 제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주식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절대로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우리 젊은 영펠로들을 우아하게 고급 커피숍에 가서 몇 천짜리 커피 마셔본 적 있죠? 그리고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담배 피우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은 담배 피우는 학생들은 담배를 끊고 우아하게 몇 천짜리 커피를 마셔본 그런 여학생들은 커피 그 마시는 것도 줄이면은 거기에서 용돈을 줄이면 우리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 갖고 주식 저축을 시작하는데 방법은 주식 계좌를 오픈하는 방법은 은행 가서 계좌 오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금융 투자 회사 그렇게 정권회사 가서 네. 직접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계좌를 오픈하러 가면은 그 투자 성향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겁니다. 한 2, 30분 정도, 한 30분 내외에 Q&A를 하기 때문에 그 계좌 오픈하는 거는 본인이 신분증만 갖고 가고 돈은 없어도 계좌는 오픈할 수 있는 겁니다. 계좌 먼저 오픈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인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 기업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 공부도 해야 되고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식 저축도 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저축을 해버리면 한 주라도 주식을 사설 경우에 맨날 이게 주가의 흐름만 신경 쓰면은 그거는 되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 저축이라는 개념은 그 주식을 사놨을 경우에 주가는 절대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쳐다보지 말고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 조그마한 돈을 갖고 좋은 기업을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인들은 그 주식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년, 20년 쭉 모아놓으면은 이게 개인들이 저축을 할 때는 많은 기업을 하면은 팔로우업이 잘 안 됩니다. 한 5개 정도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그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혹시나 여러분들 부모님이 상장 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은 부모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아빠가 다니는 회사 어때? 안 망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 괜찮아? 우리 회사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문제 없을 거라. 그 부모님이 자기가 다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의 주식을 한 주씩 사서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본인이 다른 돈을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용돈을 아끼게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젊은 영펠로들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용돈을 아끼가지고 그거를 1년 모으면 12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현금 모일 때까지는 막 갖고 있다가 그때는 열심히 그따위 공부를 해놨다가 한 5개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한 주, 2주, 3주씩 이렇게 이제는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대 관계없이 한 주 단위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가장 그 이상적이지 않겠는가. 절대 주가는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이 30년, 50년 지나도 망할지 안 망할지 그 기업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 여학생들이 쓰는 화장품이 LG 생활건강 쓸 수 있을 거고 아무리 퍼시픽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를 한번 사보는 거죠. 이게 아무리 퍼시픽 좋아하면 슬라스를 사고 이니시프를 사고 아니면은 LG 생활건강하면 후라는 화장품 사서 써보는 거예요. 그 한 써보니까 아 괜찮더라. 그러면 내가 괜찮으면 옆에 있는 친구도 괜찮다고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해가지고 그 화장품이 괜찮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그 화장품 회사의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인가 아닌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no sales, no profit입니다. 세일즈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은 절대로 이익이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플하게 여러분들 이마트나 슈퍼에 가잖아요. 가서 보면은 그 텔러, 캐시어한테 요새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라면 회사 농심, 오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 농심 라면이 잘 나갑니까? 오뚜기 라면이 잘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는 농심이 잘 나가다가 요새 오뚜기 라면이 잘 나간다고 이 회사가 왜 그럴까 싶어가 한번 기업을 직접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도 우리 기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그런 기업은 경제가 불황이 오더라도 큰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 어떻게 주식을 내가 한 주 사놓고 농심 주식을 하나 사놨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돈이 생길 때마다 쓰고 여러분들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월급을 몇백만 원 받으면 그중에 한 10%만 뛰는 겁니다. 절대 많이 하지 마시고 한 10% 정도 해가지고 계속 사모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2006년도에 대학교 강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는 그때부터 교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통화해보니까 요새 너무너무 신바람이 난대. 10년 동안 해보니까 수익률도 괜찮고 집업 돈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얼마 신바람. 그래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에이 뭐 저거 되겠어 하고 관심 안 갖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교수님이 얘기를 딱 듣고 아 저거 괜찮겠네 싶어가지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네. 주식이라는 걸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 좀 변수가 많은 건데 사실 좀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저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예. 저희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경제 교육을 시켜주신 만큼 아무래도 자녀분들한테도 좀 색다른 경제 교육을 시켜주셨을 것 같은데 자녀분들 경제 교육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 질문도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남자가 둘입니다. 한 명도 대학을 졸업 안 했습니다. 의외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라고 다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아예 중3 때 학교를 자퇴를 하고 지금 열심히 바둑 공부해가지고 바둑 프로기사로 지금 생활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로 가기는 갔는데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더니만 지가 스스로 휴학을 했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 자퇴를 했어요. 하면서 그때부터 청년 사업가로서 준비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군대 제대를 하고 난 후에부터 지금 한 8년 지났잖아요.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애들 다 결혼해가지고 다 분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칠도칠매하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푸시를 안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걸 해라. 이게 그 대신 모든 책임도 너희들이 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 푸시를 안 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거든요. 우리 두 아들을 전부 다 아들, 딸 다 낳아가지고 우리 가족은 토탈 10명입니다.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좀 전하고 싶으세요? 자, 우리 청춘 남녀들 지금부터 안 했으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토리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스토리를 텔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토리를 셀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두잉을 하면은 여러분들 미래는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괜찮고 대학을 안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귀중한 존재 아닙니까? 집에 가면은 귀한 아들, 딸인데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고유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유한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절대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나는 나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한없이 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문장 기억나시죠?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이 공부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저마다의 꿈이 몽상에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의 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